네, 오늘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가 19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 또 코스닥은 1% 상승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예, 외인 수급 호전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외국인 더불어서 기관까지도 매수해주면서 수급 개선이 일어났는데요. 자, 의미 있는 수급 개선이었는지 아니면 계속 좀 갈팡질팡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전일 제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 1980선까지 단기 반등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83 이상부터는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80선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90선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됐는데 이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80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금일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갭런 형태가 연출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동시 매수, 그러니까 선물 구조도 강하게 매수를 좀 해줬고 또 현물 구조도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은데 수급적인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한 저항대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980선인데요. 1차적으로 좀 차트를 좀 당기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단기적인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난번 하락세가 1차적으로 있었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1980선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두껍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차적인 하락세가 있었고 단기적으로 1980선까지 반등이 있었고요. 다시 눌림을 주고 나서 재차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전고점 지지가 안 됐죠.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됐다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윗방향을 봤을 텐데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밑으로 하방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앞에 있는 전고점 자리를 돌파해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수 자체가 상향 박스 형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80선이라는 이 자리를 갖다가 2, 3일 정도의 지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하방지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아침 갭자리 정도 되겠죠, 그 자리가. 그래서 하방 지지선, 그러니까 단기 박스 하방 지지선 자체를 1970선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방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금 횡보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2010선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박스권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였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금일 업종은 산업재 섹터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소재 산업재 섹터 일색이거든요.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좋았었던 현대하이스코어, 현대상선, 두산인프라코어, 하나케미칼 등등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중국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가격 매력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석탄 가격의 상승이 일단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좋았을 때도 원자재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원자재 산업의 전반적인 기대감, 석탄 가격 상승이 철광석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 부분들이 기초산업재 원자재에 대한 상승을 좀 불러오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지난번 산업재 섹터의 상승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시장이 바닥권에서 2000선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재차 금융시장에서 중국시장에 들어올 때 강한 조정세가 없고 오히려 60선 근방을 한번 시도했다가 밀리선을 치더라도 음봉이 좀 약하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산업재들의 움직임은 지난번 첫 번째 중국의 상승,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 상승을 보였었던 때의 산업재 섹터보다 오히려 눌림을 주고 나서 재차 중국 시장이 이쪽 윗방향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만약에 마련이 되고 지금과 같이 석탄 가격의 상승이 유지가 되는 형태라면 오히려 산업재 섹터가 가격적인 매력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움직임 자체가 좀 추구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번 산업재 섹터의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게 보이고요. 이 산업재 섹터가 원자재랑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산업재 섹터들의 가격 매력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산업재 섹터의 반등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업종별로 좀 살펴서 대표주만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철금속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22평까지 되밀려가지고 밑방향에서 하방 횡보하다가 다시 62평을 넘어오면서 상방구조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까지 실어갖고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36만 6천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을 좀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급락한 형태에서의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롯데케미칼이 단기 급락한 형태에서 반등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금일자리에서 상당한 거래를 좀 싣고 움직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인 확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주가 회복은 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와 단기적으로 바닥권 대비해 갖고 1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섹터의 가장 큰 대형주 중에 하나인 현대중공업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중공업이 되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정유정제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 철강, 화학의 대표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비철금속까지.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전반적인 지금 시세의 흐름은 산업재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쪽에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종목군들 이제 매력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1580선 이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종목들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순환매가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 섹터가 바닥권에서 삼성중공업과 70% 이상의 반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순환매에서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1980선 1차적인 목표치를 회복했고, 이제 박스권 상향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순환매 산업재 섹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네요. 최현준 전문가의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